영화 피와 뼈, 군함도, 드라마 파친코 같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역사 창작물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단순하게 그려낼 수 없는 일제강점기 역사 창작물. 한국에서 일제강점기를 바탕으로 창작된 대부분의 서사 재현물들은 독립에 대한 당시의 대중적 열망을 중점으로 삼는다. 일제강점기 당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부정당해야 했기에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중심에 두고 서사를 펼쳐나가는 것은 분명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오직 민족성만이 강조된 일제강점기의 풍경은 자칫 단순한 이분법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강자와 약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해자와 피해자, 이러한 이분법이 그 어느 시대보다 선명하게 작용했던 때임에는 분명하나 강자, 지배자, 가해자로 지부되는 제국의 다양한 얼굴들을 자칫 단순화시키며 그 속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억압의 기제들을 추상화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약자, 피지배자, 피해자로 여겨졌던 당시의 조선인들 사이의 층위를 납작하게 만들어 소수자, 내부의 다양한 결들을 사유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결국 일제강점기 당시에 존재했던 다양한 억압과 폭력의 양상들을 살펴보려면 단순한 이분법의 구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면서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에서 자유롭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 작동하는 국제정세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창작물에 개입되어 작품의 해석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여전히 일제강점기 당시의 만행들을 반성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일본의 현재와 마주해야만 한다. 독도를 여전히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각종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일본의 음모와 맞서야만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제강점기를 다채롭게 해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기에는 현실 정치 속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도 많다. 반면 한국을 벗어난 타국에서 제작된 일제강점기 배경의 서사 창작물들, 특히 한국에서 다양한 이유로 이주해야 했던 이들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제작한 서사 창작물들은 위에서 언급한 한계를 벗어나 조금 더 유연하게 당시를 사유한다. 제1조선인인 최양일 감독이 만든 2004년작 피와 뼈에서는 한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는 조선인들의 풍경을 한없이 평화롭고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충만한 이미지로 묘사한다. 한국 전통의 노동요를 부르며 흥겹게 춤을 추고 장단을 맞추는 사람들과 바다를 가로질러 전진하는 배의 앞머리 풍경은 그들이 도착하게 될 일본에서의 척박한 삶과 대비되어 더욱 비극적 아이러니로 다가온다. 어둡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로 점철된 율성환 감독의 군함도가 묘사하는 이주의 과정과는 한이하게 다르다. 물론 피와 뼈의 이주자들 중 일부는 군함도가 재현한 것과 유사한 폭력 속에서 노동자로 희생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이 사실은 절대 미화될 수 없는 극명한 가해와 피해로 구분된 세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군함도가 재현한 스펙터클의 세계는 억압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깊게 해부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전시하며 장르적 카타르시스로 휘발시키고 결국 적군과 아군으로 선명하게 구분된 이분법적 세계 속으로 회귀시킨다. 피와 뼈는 이와 달리 억압의 피해자가 결국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모순을 강조하며 이주민 가족 내부에서 작동하는 가부장의 폭력을 가열차게 그려낸다. 군함도의 세계보다 폭력의 양상은 더욱 입체적이며 동력이 작동하는 방식 또한 절대 단순하지 않다. 어쩌면 그게 사람 사는 세계의 본질이 아닐까? 절대 단순하게 그려낼 수 없는 하지만 분명한 가해와 피해는 존재하는 모순과 아이러니로 가득한 세계. 파친코 속의 어눌한 언어는 무엇을 의미할까? 애플 TV 플러스에서 공개된 파친코 또한 피와 뼈와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를 흥미롭게 담아낸다.
파친코는 재미교포인 이민진 작가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제작되었다. 감독은 재미교포인 코고나다와 저스틴 전 감독이며 메인 프로듀서와 각색을 맡은 제작진들 중 대다수가 재미교포로 구성되었다. 제1교포의 서사를 재미교포 작가가 완성하고 이를 재미교포 제작진들이 모여 시리즈물로 각색해낸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이라는 민족 정체성, 미국이라는 국가에서의 이민자로서의 타자성, 거기에 한국과 일본을 가로지르며 연결짓는 제1한국인의 역사가 다층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절대 단순할 수 없고 획일화될 수 없는 후기 제국주의의 스산한 풍경을 하나의 서사적 지도로 펼쳐낸 작품이 바로 파친코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파친코는 충분히 매력적이긴 하나 쉽게 상찬하기도, 그렇다고 무조건 비판적 시선으로 읽어내기에도 조금은 복잡한 텍스트로 다가온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충분히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후기 제국주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바라보기엔 역시나 어떤 난감함이 도사리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필자가 보기에 파친코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작이다. 먼저 파친코의 타이틀부터 살펴보자. 파친코는 일제강점기에 뿌리를 두고 1989년에 일본에 사는 제1한국인과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주해야 했던 주인공 선자의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킨다. 그리고 여기에 선자의 손자 솔로몬의 서사를 대입시켜 일제강점기의 조선, 1989년 당시의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라는 4개의 시공간을 촘촘하게 엮어낸다. 과거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주해야 했던 선자, 일본에서 억척스럽게 살아낸 할머니가 되어버린 선자, 그리고 일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가 자본의 중심에서 성공의 야욕을 꿈꾸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교차될 때마다 화면에는 커다란 글씨로 각 시대와 장소를 알리는 타이틀이 떠오른다. 우리는 여기서 타이틀이 3개의 언어로 반복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영어와 일본어 한글로 제시된 각각의 타이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 작품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배경으로 삼고 있기에 각 배경에 해당하는 국가 언어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를 보게 될 관객의 국적을 직접적으로 호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공개되었기에 관객의 국적은 그 어디도 될 수 있겠으나 제작진들은 그 중에서도 각 세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시청자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관객으로 호명하며 극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셈이다. 그 효과는 언어와 발음의 교차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영도에서 태어난 선자는 부산 사투리를 쓴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녀는 부산 사투리를 잃어버리지 않은 채 간직한다. 반면 그의 아들 모자수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하지만 그의 한국어는 선자에 비해 좀 더 어눌하다. 반면 솔로몬은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한다. 이때 그의 한국어는 모자수와 마찬가지로 어눌하다. 이러한 발음의 차이에서 유독 한국어가 어눌하게 전달된 이유는 필자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영어 또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시청자가 이들의 발음을 들었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필자와 같이 본인의 모국어가 더 낯설게 들렸을까? 어눌한 발음은 그 자체로 민족 정체성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다. 1910년대에서 시작해 1989년으로 이어지는 긴 이주의 역사가 그들의 발음에 이미 기입되어 있는 셈이다. 앞서 언급한 3개의 언어로 제시된 타이틀의 반복은 바로 이러한 이주의 교차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그 교차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듯 긴장감 있게 구성된 지점들임을 깨닫게 한다. 결국 솔로몬이 사용하는 언어 중 어느 것이 더욱 어눌한가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솔로몬의 어눌한 영어 또는 일본어 또는 한국어 발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로
입장이 다른 이주자들의 고통. 파친코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과거의 선자, 현재의 선자, 현재의 솔로몬 서사가 서로 교차하는 방식이다. 에피소드 4의 후반부, 과거의 선자는 임신한 자신을 조건 없이 받아준 선교사 이삭과 함께 일본행 배에 몸을 싣는다. 솔로몬은 승리를 자신하던 계약을 자신의 선택으로 파기시키며 그토록 열망했던 성공의 기회를 날려버린다. 현재의 선자는 세상을 먼저 떠난 큰동서 경희의 유골함을 들고 고향 땅을 받는다. 과거의 선자는 일본으로 가지만 현재의 선자는 다시 한국으로 귀향한다. 일본으로 떠나는 선자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한국으로 귀향한 선자는 부산의 바닷가에서 해방감을 만끽하며 비를 온몸으로 맞는다. 두 선자의 극명한 대립은 피지배와 해방의 역사를 충돌시키며 일제강점기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가른다. 하지만 그 사이에 개입되는 솔로몬의 내적 갈등은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그 이유는 솔로몬에게 한국이란 민족 정체성은 선자와 달리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성장했으나 미국에 건너가 성공을 거머쥔 인물이다. 일본을 절대 벗어날 수 없었던 이주민 1, 2세대와 달리 그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이주할 수 있는 여력을 지녔다. 그래서 자신을 편견 가득한 시선으로 억압하는 일본 사회를 벗어나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드림의 땅 아메리카로 이주한 것이다. 그런 솔로몬이 느끼는 선자의 역사는 절대 실존적일 수 없다. 자신의 집을 절대로 일본인들에게 팔지 않으려는 제1한국인 할머니의 고집스러움을 대면한 뒤에서야 비로소 할머니 선자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경험한다. 성장하며 가장 가까이 봐왔을 할머니의 고통보다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켜야만 하는 제1한국인 할머니가 더욱 사실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솔로몬의 욕망이 할머니의 고집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고집 앞에 산산이 조각난 욕망, 그 욕망이 해체되는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솔로몬은 우선 이주자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관없음은 누구의 것일까? 세계의 언어로 중복되는 작품 속 타이틀이 솔로몬의 어눌한 발음과 함께 민족성의 경계를 드러낸다면 솔로몬이 만들어내는 서사는 그 경계의 선자들이 바라본 이주 이산민의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제시한다. 이 서사는 절대 경계에 서지 않은 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서사이기도 하다. 그 서사 속에서는 억압과 피해의 구조가 단순하지 않다. 가난을 피해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성공한 한수는 부산에서 정의로운 조선인 사업가 이미지로 활약하지만 선자에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적대자의 다름 아니다. 피와 뼈의 가장 큰 포갑자로서 제1조선인 아버지가 등장하듯이 파친코에는 같은 민족임에도 자신의 사적 욕망에 사로잡혀 한 개인을 무참히 짓밟으려는 한수가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한국이라는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한국을 포갑했던 일본의 영향하에 괴물이 되어버린 또 다른 포갑자들이다. 솔로몬은 피해자로서의 선자와 포갑자로서의 한수의 피를 모두 이어받았다.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한 솔로몬은 미국이라는 거대 자본의 중심에서 성공을 꿈꾼다. 1989년에 그가 내보이는 가해자로서의 면모는 제국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한 것이기에 성질이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결국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한 개인을 희생시키려 하는 구조적 모순의 관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파친코는 그래서 솔로몬의 서사를 중요시 다룬다. 솔로몬은 그 자체로 후기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기념비적 인물이다. 쉽게 풀어낼 수 없는 폭력의 후유증으로부터 또 다른 폭력이 양산되는 실타래 같은 구조를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이용하며 중요한 가치들을 건져 올리는 중요한 임무를 지닌 인물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 그래서 절대 그 시선을 지닐 수 없는 우리가 솔로몬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소설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가 소설의 첫 문장으로 쓴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는 선언에서 상관없다라는 표현은 폭력의 역사를 견디고 살아낸 선자의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를 살아야 할 솔로몬의 것이기도 하다. 그 상관없음이 이산을 경험하지 않았으나 한국 사회 내에서 다양한 경계 내에 존재해야 하는 수많은 소수자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파친코를 다시 한번 주목해 주길 바란다.